안녕하세요.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PC가 아니고 옆에 있는 PC가 고장이 났어요. 옆에 있는 PC에 윈도우 11을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PC에 SD카드를 이제 꽂아 가지고 윈도우 11 USB 설치 디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 있는 PC에 USB에 딱 꽂는 순간 먹통이 되어 버렸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SD 카드 리더기가 불량이었거든요. 근데 SD 카드 리더기가 지금 보고 계시는 PC에 꽂아서는 카드 리더기 에러만 나지 PC가 먹통도 안 되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옆에 있는데 PC에 꽂았더니 먹통이 됐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여기 저는 이제 뭐 컴퓨터 자격증도 약 10개나 가지고 있고요. 책도 수십 권을 썼고 또 조립 PC도 수천 대를 조립을 했고 펜티엄 2 시절까지 제가 PC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는 PC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한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뭐 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티엄 2 시절이라는 것이 IMF 이전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이 SD 카드 리더기의 불량으로 SD 카드 리더기의 가벼운 뭔가의 잘못으로 쇼트가 나서 메인보드하고 CPU가 나간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쓴 책, 제가 참 책을 많이 썼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여기 저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주소 입력, 검색어 입력하는데 말고요. 여기 주소 입력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블로그 클릭하면은 약 6,000개의 어마어마한 포스트가 있고요. 그래 이제 먹통이 됐는데 지금은 PC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진 게 없지. 제가 같이 쓰는 컴퓨터하고 옆에 있는 컴퓨터 또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제가 땅을 조금 사놓았고요.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었다고도 여러 번 올렸고 거기에도 PC를 한 대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PC가 몇 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분산돼 있고 여유도 없고 뭐 부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PC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먹통이 돼서 뭐 이것도 안 되고 화면이 떠야 뭐를 하죠. 그래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저는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메인보드하고 CPU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택배로 왔어요. 이게 택배로 와가지고 이 택배를 지금 뜯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엊그제 그 고장난 PC 그 메인보드로 이제 탈거를 해가지고 PC 정비사라면은 만약에 쇼트가 났을 때 완전히 메인보드를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했다가 자 여기 배터리를 뺀다고요. 배터리 뺄 때는 여기 이제 끄트머리가 약간 구부러진 송곳이 있어요. 송곳이 그런 송곳이 있으면 이거 빼게 여기 꼭 찔러가지고 제끼면 쏙 빠지고 끼울 때는 그냥 쏙 누르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를 빼놓고 하루 있다가 해봐도 안 돼요. 하루 있다가 다시 끼우고 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메인보드하고 오늘 샀어요. 사가지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며칠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게 메인보드를 이렇게 탈거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빼놓고 하루 정도 지난 그 다음날 다시 끼우고 메인보드 이게 그래픽 내장형 보드였어요. 고장난 보드가 여기다도 끼우고 여기다도 끼우고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를 따로 끼우고 RGB 이게 RGB 요거는 DIV 모니터 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안 돼요. 여기다 해도 안 되고 여기다 해도 안 되고 그래픽 카드를 끼우고 해도 안 되고 모니터도 바꿔봐도 안 되고 심지어 이 파워도 바꿔봐도 안 돼요. 파워를 바꾸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메인보드하고 CPU를 한 벌 구입을 했고 오늘 이제 왔고 이거 이제 고장난 PC고 고장난 조금 전에 본 메인보드 이제 떼어내고 오늘 택배로 도착한 새로 산 보드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CPU 홈을 요 메인보드에 보면은 자 요게 메인보드 여기 있죠. 여기 홈이 있죠.
메인보드에 요거를 그래 케이스 이제 CPU 케이스 요거는 고정 레버고요. 그걸 벗기고 요 홈을 CPU 홈하고 딱 맞춰야 돼요. 여기 홈이 있죠. 여기 홈. 요 홈을 옛날 CPU는 또 틀립니다. 옛날 CPU는 한쪽에 뾰족하게 납작하게 잘라진 부분도 있고 점이 찍혀 있는 거 있는데 요즘 CPU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방향 이게 이제 그런데 CPU 크기도 작고 정사각형에 이게 직사각형도 아니고 마른 목골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인텔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여기다 수천만 개의 집적 회로를 집적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직사각형으로라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사각형이라 이걸 90도 돌려서 끼워도 그냥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90도 더 돌려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홈에 딱 이 방향으로 안 끼우고 다른 방향으로 끼우고 전원을 켰다면 이건 CPU도 버리고 메인보드도 버려요. 쇼트가 나면 다 버리지 못 쓰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딸깍 끼워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끼울 때는 이렇게 CPU를 끼우고 이 뚜껑이죠. 요거 금속 뚜껑을 덮고 이렇게 밀면 요 나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레버를 꼭 누르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껴주면은 CPU가 완전 밀착 고정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요게 요 위에 이제 CPU를 시켜주는 CPU가 수천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는 현대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기계이고 이 부품은 이 CPU 안에서 엄청나게 나노초 10억 분의 몇 초의 속도로 전기는 초속 30만 킬로잖아요. 그리고 연산 속도가 10억 분의 몇 초라고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느 정도 열이 나느냐 손을 대면 손이 그냥 삼겹살같이 금방 익을 정도로 열이 난다고요. 그렇게 열이 나면 이 전자 부품이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기다가 팬으로 이거는 공냉식이죠. 순행식도 있어요. 자동차 엔진 같이 순행식으로 CPU를 쿨러주는 열을 식혀주는 장치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공냉식입니다. 그래 여기다 이제 쿨러를 올려야 되는데 쿨러 밑면과 이 CPU 윗면이 금속과 금속끼리 맞다는 게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또 CPU가 과열되면 다운된다고요. 컴퓨터가 먹통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하는데 서멀 그리스라는 건 액체 금속이에요. 걸쭉한 수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액체 금속인데 그 수은을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금속이잖아요. 액체지만. 쇼트가 나면 뭐 보드고 CPU고 다 버리죠. 그러니까 서멀 그리스를 여기다 도포할 때 도포라는 건 쫙 깐다 그러죠. 도포했다가는 이거 다 버리는 거야. 메인보드 버리고 CPU 버리고 그냥 컴퓨터 한 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도포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서멀 그리스를 도포한다 이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도포하는 게 아니고 이 CPU 가운데에다가 그 똥을 싸듯이 조그맣게 동그랗게 콩알만하게 딱 여기다 떨어뜨리든지 어떤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운데만 딱 놓고 CPU를 딱 올려놓으면은 CPU 밑면과 쿨러 밑면과 CPU 윗면에 그 위에서 서멀 그리스가 눌려 가지고 납작하게 되면서 쫙 퍼져서 요만큼만 퍼져야 돼요. 그 서멀 그리스를 너무 많이 발라서 요 가장자리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럼 뭐 이게 액체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속이니까 쇼트가 나죠. 그래서 이 인터넷 그 컴퓨터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서멀 그리스 CPU를 판매하는 화면이나 서멀 그리스 판매하는 데서는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야 된다.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 아주 사전에서 지워야 돼요. 서멀 그리스 도포하면은 컴퓨터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 죽는 거고 도포를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새똥같이 콩알만큼 조금 떨어뜨려 놓고 꾹 눌러서 납작하게 펴지면서 가장자리까지 안 가고 요 가운데 한 70% 정도만 이게 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많이 부리면 이거 쇼트 나서 다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여기다 놓고 이 화면이 뜨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램을 한 개는 끼워야 돼. 최소한도 램 한 개는 여기서 지금 이 방향으로 봤을 때 맨 좌측에 한 개를 끼우는 게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자리 어차피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새로 산 모드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꼭 눌러서 딸깍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잡아봅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은 메인보드를 새 거를 사면은 매뉴얼이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매뉴얼은 요즘은 잘 안 따라와요. 여기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 가면은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거 중고를 샀으니까 요즘 이런 모드는 새 거는 있지도 않으니까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원이 어느 건가. 여기 파워 SW 파워 스위치 이 두 개가 파워 스위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파워 LED 이 두 개는 파워 LED고 HDD LED는 하드 LED라는 얘기예요. 여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 스마트폰으로 이제 일단 찍어 놨고요. 자, 여기 있잖아요. 파워 스위치. 여기는 파워 LED 리셋 스위치. 여기 써 있죠.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거 보고 그 핀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조립할 때. 자, 여기 일단 요거는 이제 원래 고장났던 PC에 메인보드 이제 떼어냈고, 새로 사온 메인보드를 여기 쇼트나니까 나무 판자 하나 놓고, 판자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하기가 쉽죠. 여기 파워 꼭 눌러 끼웠고, 파워 보조핀을 꼭 끼워야 돼요. 이 보조핀도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보조핀을 일단 안 끼우면 안 돼요. 그리고 CPU 쿨러도 일단 임시로라도 올려놔야 돼요. 이게 CPU 열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는 내가 드라이버로 쇼트를 시키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요 PC에 있는 파워 스위치 선을 여기다 꽂았어요. 파워 스위치 그 핀에다가 꽂고, 자, 지금 요 파워를 꽂은 겁니다. 여기 파워에서 나오는 메인 파워죠. 메인보드에 이걸 가장 먼저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조핀이에요. 파워 보조핀. 요거는 구형 보드라 여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고장났던 보드는 8핀이라 두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8핀으로 한꺼번에 돼 있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대부분 이 파워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보드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느 걸 끼울 것이냐,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스마트폰을 바짝 대니까 초점이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요 핀도 자세히,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돋보기를 껴야 되고요. 돋보기를 끼고 보면은 언뜻 보면 저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한쪽에 약간 둥근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요거는 직사각형이고 여기가 약간 둥글다고, 여기는 이쪽이 약간 모나게 약간 둥글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끼워도 들어가요. 꽉 누르면은 반대로 끼워도 들어가고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PC를 하는 사람들은 손 감각 없으면 안 돼요. 특히 포토샵 할 때 그 스냅 있잖아, 찰싹 달라붙는 기능, 그 감각을 못 익히면은 그건 PC를 못 해요. 아주 예민해야 된다고요. 저는 손가락이 이렇게 굵어도 아주 예민하다고 이건. 그래서 요게 맞는 쪽에다 끼워야 돼요. 요렇게 요것도 여기에 8핀이 있다면은 요게 서로 틀려요. 이쪽하고. 지금은 4핀 밖에 없으니까 4핀을 꽂되 여기 두 개잖아요. 두 개 중에서 요 핀과 요 핀의 동그란 부분이 맞는 걸 끼워야 돼요. 여기다가. 그걸 안 맞는 걸 끼우면 안 돼요. 또 그래픽 카드에 요 그래픽 카드도 요즘은 여기 이제 CPU에 있는 CPU는 컴퓨터의 심장이잖아요.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CPU에는 수천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되어 있는 현대 문명이 꽂히며, 그래픽 카드에는 요 CPU보다 더 많은 집적 회로가 내장된 GPU가 있어요. 그래서 CPU보다 열이 더 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팬도 있고 여기에도 따로 파워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거는 6핀이요. 요거하고 비슷해요. 안 들어가지만 이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이게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한다도 꾹 누르면 또 들어가요. 미칠 노릇이죠. 그러면 이거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CPU 파워 보드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돼요. 그 정도로 무감각한 사람은 PC 정비사가 절대 자격이 없고요. 요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지금 정밀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냥 손으로 이거를 살짝 끼워보면서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딸깍 들어가는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거는 뻑뻑해요. 그러나 누르면 들어가요. 그 감각을 익혀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밀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건 지금 부하가 걸리니까 닫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자, 화면이 떴잖아요. 화면이 떴으니까, 자, 여기다가 일단 모니터 연결했고, 파워 여기요. 메인보드에 파워 끼웠고, CPU 끼웠고, 팬 올렸고, 보조핀 끼웠고, 램이 한 개라도 꽂아야 돼요. 그래픽카드는 안 끼웠어요. 여기 내장 그래픽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이 뜨면은 일단 메인보드 이상 없고 CPU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 컴퓨터 고장 난 날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구입을 했어요. 뭐 고장난 메인보드하고 CPU가 살아날 수도 있고 CPU나 메인보드 둘 중에 하나 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PC가 몇 대 있으니까 어디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샀어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가게를 옛날에 할 때 뭐 컴퓨터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사용하는 PC 외에는 부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요거는 새로 산 부품이란 말이에요. 요 메인보드 일단 내려놓고 CPU만 빼서 저 고장난 보드에 CPU를 빼내고 거기에다 꽂아서 화면이 뜨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 고장난 보드의 CPU를 여기다 끼워서 화면이 뜨는지 확인하면은 되는데 그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메인보드 제조사에 가도 대책이 없어요. 요즘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메인보드 고장난 거 입고되면 수리 안 해요. 그냥 교체해 주지. 지금도 마찬가지. 메인보드 하나에 몇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를 무슨 누가 수리를 해요. 메인보드 고장나면 버리고 사지. 몇만 원인데. 그 AS 보내면 더 비싼데 누가 수리를 해요. 그리고 이 부품 하나가 보통 수천만 개의 집적회로가 들어있는 걸 무슨 수로 어디가 고장난는지 아냐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고장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고장난 보드는 보드만 고장난 게 아니고 CPU까지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 고장난 보드에서 CPU를 빼서 여기다 끼웠더니 화면이 안 떠요. 화면이 안 뜨면서 다시 그 CPU를 빼내고 여기 새로 산 CPU를 끼웠는데 여기 화면이 떴던 게 또 안 떠요. 요것도 이제 보드가 맛이 가길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다 빼고 부랴부랴 요 배터리를 뺐어요. 배터리를 빼면은 여기 전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조그만하지만 컨덴서에 전부 컨덴서라는 건 축전지 아니에요. 자동차 배터리 같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방전이 돼야 된다고. 지금은 완충이 안 됐으니까 여기 배터리 빼고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끼우고 하니까 화면이 떴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이제 부팅을 했다고요. 부팅을 하고 자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케이스에 화면 뜨는 거 확인했으니까 제대로 확인했고 여기 SSD는 그냥 매달려 있던 거고 이제 나사를 다 끼워야죠. 메인보드 나사 끼울 때는 그 나사에 그 절연 와샤가 있어요. 얇은 절연지로 된 와샤 그거를 하나씩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 쇼트가 안 나죠. 볼트에 그 와샤를 끼우고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드를 찾아가지고 다 지워주고 옛날에는 1000개씩 들어있는 나사를 사다 썼는데 지금은 한 100개나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다고요. PC는 크게 두 가지 볼트밖에 없어요. 약간 큰 볼트, 약간 작은 볼트. 그런데 좀 감각이 둔한 사람은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정도로 돌아오면 PC 정비 못합니다. 나사 딱 보고 금방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나사를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도 지금 나사를 완전히 안 조였어요. 메인보드 나사를 꽉 조아버리면은 백팬을 끼우고 지금 그래픽 카드를 끼워보는 나사를 전부 다 끼우기는 끼웠지만 조이진 않았어요. 그래픽 카드를 끼우고 조이는 거예요. 나중에 나사부터 다 조여놓고 그래픽 카드 끼우려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사 도로 다 풀러야 된다고요. 이거 뭐 몇 번 해보면 다 숙달되는 거니까요. 그래 오늘 동영상의 중점은 SD 카드 리더기가 요 설명을 안 했네요. 이게 이제 그날 메인보드하고 CPU도 사면서 SD카드 리더기도 또 내가 두 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온 겁니다. 요것도 아직도 하나는 남았어요. 먼저 고장난 건데 버렸고요. 뭔가 좀 틀리죠? 이게 USB 단자인데 요거는 그냥 USB 꽂고 여기다 SD카드 꽂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요 앞에 마이크로 5핀이 또 있어요. 이걸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이거를 지금까지 저는 이제 USB 그 컴퓨터 뒤에다 꽂으려면 좀 복잡하니까 컴퓨터 뒤에서 USB 연장 케이블을 달아놓고 연장 케이블에 꽂아 썼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상 없이 썼죠. 그러다가 윈도우 11 USB 설치 디스크를 만드는데 안 돼요. 이거 연장 케이블을 연결한 데다가 SD 카드를 꽂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USB 연장 케이블이 아닌 메인보드 뒤에 있는 컴퓨터 뒤에 있는 메인보드에 있는 USB 포트에 꽂았더니 들어갈 땐 들어가더니 뺄 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빠지니까 방법이 없죠. 강제로 잠궈 뺐더니 이게 막 와작자작 뜯어지면서 잘못하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컴퓨터까지 고장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SD 카드, SD 카드 리더기의 분량으로 쇼트가 났는데 이 정도 쇼트면은 사실 메인보드가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CPU까지 나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나갔잖아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컴퓨터는 이걸 꽂았어도 이상이 에러는 났어요. 이제 쇼트가 난 옆에 컴퓨터 망가진 뒤에 이쪽 컴퓨터에다 꽂아 보니까 에러 나서 읽지도 못하고 안 되더라고. 그러나 컴퓨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동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컴퓨터는 그날 먹통이 되고 오늘 새로운 메인보드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메인보드만 나간 게 아니라 CPU까지 나갔다니까요. 이게 참 PC 정비사가 어려운 게 이게 PC 정비사를 좀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할 것도 없고 이건 무슨 뭐 전기적으로 납땜을 하는 이런 성질이 아니니까요. 이건 뭐 다 수천만 개 들어간 부품을 무슨 수로 고쳐요. 조립하고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밖에 없어요. 물론 경험이 많으면은 뭐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착복은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증상이 매일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PC형 회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컴퓨터 자격증이 약 10개나 되고 책을 수십 권 썼고 PC를 수천 대로 조립을 했는데 이런 경우 난생 처음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난생 처음 겪는 일이. PC 정비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판에 박은 듯 틀에 박은 듯 딱 한 가지만 딱 알아가지고 그걸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PC 정비사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아시라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지금 윈도우 11 이거 설치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윈도우 11 설치하려고. 윈도우 11 지금 USB 설치 디스크를 만드는 중이니까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